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책상 앞에 앉아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풀리지 않던 고민이 답답한 마음에 문을 나서서 동네 한 바퀴를 채 돌기도 전에 아! 하고 풀려버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뾰족해진 마음이 한 시간쯤 길을 걷고 나니 어느덧 둥글게 깎여나간 것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지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토론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파를 소요학파, 즉 거니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불렀죠. 위대한 사상가들이 왜 그토록 걷기에 집착했는지 단순히 건강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걷기는 육체의 이동이 아니라 생각의 엔진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왜 앉아있을 때보다 걸을 때 더 명료해지는 걸까요? 발바닥이 딱딱한 지면을 박차고 나갈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온 지금 우리가 신발끈을 다시 묶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고 인생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채널 삶과 인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거창한 목적지로 향하는 여행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한 걸음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주제는 걷기의 철학.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 생각은 비로소 움직인다. 입니다. 젊은 시절의 걷기가 목적지를 향한 치열한 질주였다면 이제 우리가 맞이할 걷기는 나 자신과 대화하고 굳어버린 생각을 유연하게 만드는 창조적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인문학적 성찰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걷기가 어떻게 우리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의 저서 이 사람을 보라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말로 위대한 생각은 모두 걷는 중에 나온다. 니체에게 있어서 앉아있는 것은 죄악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앉아있는 동안 얻어진 생각은 무엇이든 믿지 마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 우리의 몸은 마치 동면 상태와 비슷해집니다. 혈류는 느려지고 산소 공급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일어서서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 몸은 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신선한 혈액이 뇌의 구석구석을 적십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정 작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상태를 말하죠. 즉, 발바닥이 지면을 자극하는 진동이 뇌로 전달될 때 굳어있던 뇌세포들이 기지개를 켜며 자유롭게 유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라는 틀에 갇히기 쉽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건 이래서 안 돼 라는 고정관념이 생각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죠. 걷기는 바로 이 딱딱해진 생각의 껍질을 깨트리는 망치와 같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면에서 전달되는 저항감이 우리의 편견을 흔들고 새로운 시각을 수혈해 줍니다. 장자크 루소는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걸을 때만 명상할 수 있다.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나의 마음은 오직 나의 다리와 함께 움직인다. 루소에게 걷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아를 찾아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거실 소파에 몸을 맡긴 채 TV 화면 속 타인의 삶을 관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만의 리듬을 찾기 위해 문 밖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걷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생의 난제들은 해결의 기미를 보입니다. 라틴어 격언 중에 솔비투루 암불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걷다 보면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는 머리를 쓰기보다 다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이행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보이지 않던 길가의 들꽃과 담벼락의 이키,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찌개 냄새가 비로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감을 깨우는 이 과정이야말로 죽어있던 우리의 감각을 되살리고 삶의 생동감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50대 이후의 걷기는 운동 이상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내가 여전히 세상을 탐구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움직임입니다. 발바닥이 땅을 닿는 그 리듬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부르는 노래이며 새로운 생각을 향해 나아가는 북소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걷기가 뇌를 젊게 유지하고 우울함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걷느냐가 우리 남은 생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걷기가 철학적인 사유의 시작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유독 걷기일까요? 왜 달리기도 아니고 수영도 아닌 걷기가 우리의 정신을 그토록 맑게 깨우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발바닥과 뇌의 은밀한 소통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걷기는 단순히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아니라 전신을 조율하는 고도의 신경 활동입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그 미세한 충격이 혈류를 자극하여 뇌로 전달되는 혈액의 양을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우리에게 걷기는 뇌 영양제와도 같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희마를 활성화하고 뇌세포의 성장을 돕는 단백질인 BDNF, 즉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의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 뇌 속에서는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고 인지 능력이 강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과학적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을 때 느끼는 리듬입니다. 인간은 리듬의 동물입니다. 심장의 박동, 숨쉬기의 간격, 그리고 걷기의 보폭. 이 모든 것이 일정한 리듬을 탈 때 우리는 비로소 정서적 안정을 느낍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이는 이유는 몸의 리듬을 통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려는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걷기는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잡념을 없애려 애쓰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발을 내딛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를 몰입의 상태로 인도합니다.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좌우의 움직임은 뇌의 좌반구와 우반구를 골고루 자극하며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던 생각들을 차분하게 정리해줍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적은 어쩌면 상실감과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은 품을 떠나고 직장이라는 울타리는 사라지며 거울 속에 나는 낯설게 변해갑니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걷기는 우리에게 가장 충실하고 변하지 않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세렌 키르케고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걷기를 통해 가장 풍요로운 생각들을 얻었으며 걸어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생각은 하나도 없다. 그는 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때마다 코펜하겐의 거리를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에게 걷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을 때 집안의 벽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우울의 벽은 점점 더 높고 단단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길 위에 서는 순간 그 벽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속도를 찾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춘 속도가 아니라 오로지 나의 호흡과 체력에 맞는 정직한 속도 말입니다. 50대 이상의 성인에게 걷기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속도의 회복입니다. 빨리 갈 필요도 남을 앞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자체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감각하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걷기가 자아 경계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발바닥으로 단단한 땅을 딛는 감각은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서 있는 질존적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부유하는 생각들의 뿌리를 내려주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걷고 나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걷기의 진정한 묘미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의 교감에 있습니다.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칠 때는 결코 알 수 없는 섬세한 풍경들이 걷는 자에게는 허락됩니다. 달바닥 아래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의 소리, 코끝을 간지럽히는 계절의 냄새, 뺨을 스치는 바람의 온도,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의 결까지. 걷기는 퇴화에 가던 우리의 오감을 날카롭게 깨웁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젊어집니다. 매일 걷던 길이라도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풍경은 늘 새롭습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작은 들꽃의 개화나 이웃집 담벼락에 새로 칠해진 페인트 색깔을 발견하는 소소한 발견들. 이런 사소한 발견들이 모여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삶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특히 숲길이나 공원처럼 자연 속을 걷는 것은 삼림욕 이상의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의 주의회복 이론에 따르면 자연의 풍경은 우리 뇌의 피로를 풀어주고 집중력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인공적인 소음과 복잡한 정보에서 벗어나 자연의 리듬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영혼의 휴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하늘을 느긋하게 바라본 적은 언젠가요? 흙냄새를 깊게 들이마셔 본 적은요? 걷기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아주고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연결감이야말로 고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이 대지의 리듬 속에 함께 흐르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 만보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숫자라는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걷기는 또 다른 노동이 됩니다. 대신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그 감촉에 집중해 보십시오. 내 몸이 공기를 가르며 나아가는 그 느낌을 온전히 음미해 보십시오. 걷기는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고귀한 처방전입니다.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이 오직 길 위에서 치유되는 경험을 여러분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높은 성적,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과 자녀들의 성공까지. 우리 인생의 보폭은 언제나 미래라는 목적지에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정작 내가 딛고 있는 현재하는 지면의 감촉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50대 이후의 시간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걸음을 요구합니다. 미국의 작가 레베카 솔닛은 그녀의 책서 걷기의 인문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걷기는 마음과 몸과 세상이 한데 어우러지는 상태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셋이 어우러지는 곳이 목적지가 아니라 길 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걷는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젊은 날의 우리에게 걷기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수단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걷기는 나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길목에 핀 이름 모를 풀꽃과 눈을 맞추는 일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쾌감보다 매 순간 내 몸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한 가치임을 깨닫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걷기라는 에세이에서 산책자 서운터러라는 단어의 어원을 설명하며 이것이 성지로 가는 순례자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로에게 걷기는 매일매일 떠나는 아주 작은 순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성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걷는 그 동네 뒷산, 그 하천변, 그 골목길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닦는 성지입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마다 우리는 대지와 대화합니다.
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무게를 받아주고 우리는 그 단단한 지지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정직한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땅의 지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대지는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외롭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죠. 걷기는 이 모순된 욕망을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주는 도구입니다. 먼저 홀로 걷기는 자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나의 호흡에 집중하며 걷다 보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몄던 가면을 벗고 내 안의 상처와 결핍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 이 고독한 보행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홀로 잘 거들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과도 건강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걷기는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혹은 오랜 친구와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것만큼 따뜻한 위로가 또 있을까요? 마주 앉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는 어색해서 꺼내지 못했던 진심도 나란히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곤 합니다. 걷기는 대화의 장벽을 낮추고 서로의 보폭을 맞추는 과정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줍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의 사흘은 나 자신을 위해 홀로 걷고 이틀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걸으십시오. 홀로 걸으며 내면의 평화를 얻고 함께 걸으며 삶의 온기를 나누는 이 균형이야말로 우리 인생 후반전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또한 걷기를 일상의 의식으로 만드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걷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접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걷는 것입니다. 신발을 고르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문 밖을 나서는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십시오. 발바닥이 땅을 울리는 그 소박한 리듬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배경음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과 인생 시청자 여러분, 어느덧 오늘 준비한 이야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이라 비유합니다.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숨가쁘게 올랐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자갈밭에 발을 다치기도 했고, 진흙탕에 빠져 허유적대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길을 여러분은 직접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내디딘 그 모든 발자국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이라는 유일무이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앞만 보고 걷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아도 좋고 길가 벤치에 앉아 지는 노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걷기의 진정한 묘미는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무엇을 느끼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비로소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유로운 생각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창의적이고 더 평온하며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걷기는 육체의 번강을 넘어 영혼의 구원을 향한 가장 정직한 발걸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펼쳐진 수많은 길이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눈부시기를 기원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걸으시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안고 걸으십시오. 그 모든 날씨와 그 모든 길 위에서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깊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채널 삶과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는 인문학적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